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선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비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살리기였다. 그런데 그 김건희 살리기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몸이 달아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확인한 바로는 그 비선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이 사실이었다. 또 내지는 거기서 나온 뭐 아주 특수한 한두 가지 빼놓고는 실제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19일 날 민주당 대표실에서 3명이 만나가지고 그 얘기까지 나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또 심평 변호사는 비선 논란 이거 대부분 사실 아니다. 대부분 사실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 비선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거는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너무 조명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이 정권 들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공식 라인의 얘기하고 비공식 라인의 얘기가 막 충돌한단 말이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평 말이 자신한테 유리하면 심평이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옛날하고 사이가 나서 지금은 별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함성득, 임혁백 이 두 분은 작가로 데뷔하셔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네네네. 서로 말을 맞춰가면서 두 분이 합숙훈련 하셨나요? 이런 내용과 그렇죠. 관련해서 사실 같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쪽에서 나간 내용은 총리를 야당 당대표가 지명해주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경쟁하는 사람은 거기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공개되면 야당 당대표가 완전히 말리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조용히 갔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서 그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총리를 제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박영선 그다음에 양정철 두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내용을 언론에 흘려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각적인 방식으로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양한 라인을 가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라인 가동 중에 하나가 함성득, 임혁백 라인이라는 라인이 가동을 했고, 이 라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주는 것처럼 흘린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덥석 잘못 받았으면 상당히 큰 논란에 빠지게 되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노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무슨 협치 이런 게 아니고요. 공작적인 방식의 대통령실의 몇 가지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다.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친교를 과정에서 덫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한데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니까 비선이 움직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심평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누굽니까 심평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인데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수석도 있고 라인들이 있잖아요. 또 대변인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해야죠. 이를테면 설명이 필요하다면 터무니없는 거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든 뭐 전부 사실이 아니든 이걸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마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국정 운영을 애들 장난처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심평 변호사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정보원 또는 내부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봐서는 한 세 분한테 여쭤보니까 없대요. 그럼 이분들 또 뻥카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국힘 쪽에 제가 물어보면 국회의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의 정보를 취합하고 알려줄 정도의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잘 모르는 몰라. 상황이 많고요. 또 의정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심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평 변호사 이야기는 약간 언론에서는 이분 얘기를 듣는 게 재미있어 것 같은데 이 정보라는 것,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게 제가 취재해본 내용이고요. 네. 그래도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심평 변호사. 그럼 대통령실에서 즉각 입장을 밝혀야죠. 우리와 무관한 거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다. 라고 밝혀야죠.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말이 유리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논란이 있으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게 대통령실인 거고요. 네.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게 대통령실의 역할이면 네. 대통령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쉴드를 이분이 나와서 치는 것이 대통령실 오다를 받고 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평소에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정보의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내피셜로 가 있다는 것이고 라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라인이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함성덕 교수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그건 심평 아니지. 교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심평 변호사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아이 구체적으로 대통령하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가 이미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또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쉴드 지줌으로써 마치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좀 더 나가보면 이걸로 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줄타기를 하면서 정보를 가공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뢰도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우상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3년 버틸까요? 박근혜 탄핵 때처럼 국민들 길거리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총선이 있어서 투표를 대신한 것 뿐입니다. 22대 국힘이 똑같이 지금처럼 나가게 된다면 국민들 100% 거리를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고요. 바다님도 윤정부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언유착, 자녀 부인 관련 의혹, 법무부 장관한테 직권남용 등등 수사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랩터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 국민 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국민 하기 나름이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다 들립니다. 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역시 힘들게 지금 갔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